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입니다. 오늘은 내시경 조직검사와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어제 SMC 윈터스쿨에서 강의할 예정이었는데요. 우한 폐렴 때문에 모든 워크숍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몇 분 선생님만 모시고 소규모로 모임을 하였고 그 내용을 녹화하여 여러분께 공개하는 바입니다. 과거부터 내시경 배우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내시경 시뮬레이터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선배나 교수님이 하시는 시술을 두세 번 관찰한 다음에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Just do it. 환자는 엄청 고생하고요. 내시경을 하는 사람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우 나쁜 방법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는 새로운 스타일로 충분한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을 하고 충분한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를 하고 북 리딩, 클리니컬 옵저베이션 등 많은 경험과 훈련을 한 이후에 잘 감독된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내시경을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스타일의 내시경 배우기입니다. 내시경 술기는 스텝 와이즈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시경 핸들링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건 부츠 컨트롤을 통한 토크 로테이션입니다. 내시경 시뮬레이터에 앞서서 간단한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에서 토크 로테이션을 배우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은 구형 코겐 시뮬레이터, 비교적 단순한 모델인데요. 이걸로 한 두세 시간 연습을 하고 신형 코겐 시뮬레이터로 또 두세 시간 연습하고 그 이후에 바이옵시 트레이닝을 하면서 토크 로테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상세한 술기를 배우는 거죠. 그 이후에 아산병원 이진혁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애니메디 시뮬레이터, 아직 초보적인 시뮬레이터이긴 합니다만 가장 리얼리스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훈련을 받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에게 선배와 함께 환자에게 내시경을 해보는 이러한 게 스텝와이즈 엔도스코피 트레이닝이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이옵시 트레이닝인데요. 내시경을 삽입합니다. 화면과 같이 많은 영상이 보입니다. 조직검사 주세요. 목표로 하는 영종을 정하고 조직검사 감자를 삽입합니다. 적당한 거리로 접근을 합니다. 오픈! 내시경과 포스를 이용하여 적절한 거리로 접근하여 가볍게 터치한 상태에서 클로즈! 네, 조직을 채취하였습니다. 밝은 곳에서 샘플을 오픈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직검사 술기를 익히게 되겠습니다. 조직검사는 어렵습니다. 내시경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어렵고 10년, 20년 저도 어렵습니다. 조직검사 술기 자체가 어렵고 해석은 더욱 어렵지요. 내시경을 하는 사람들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펠로우 생활을 2년 마치고 퇴국하는 임상강사 선생님께 자기의 생활을 돌아본 짧은 발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내시경 목 넘기기가 처음에는 가장 어려운데 점차 어디가 정상이고 어디가 비정상인지 구분이 어렵고
이게 익숙해지면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요. 대장 내시경 삽입이 어렵고 시간 단축이 어렵고 좀 익숙해지면 또 용종절제술을 하고 지혈술을 하고 피이지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퇴국을 할 무렵에 여전히 어려운 건 위내시경을 보고 이게 병소인지 아닌지 조직검사를 해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 암을 의심했는데 암이 안 나오면 믿어도 되는지 이게 결국은 가장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내시경은 조직검사와 함께 가는 술기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환자에게 조직검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조직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주 오래된 환자입니다. 환자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별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내시경 검사 도중 의사가 위궤양 같은데 서비스로 조직검사도 해드리겠다고 말을 하였고 20일 후 위암이란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서비스는 중국집에서 주는 만두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서비스 만두. 내시경 검사에서 조직검사는 절대 서비스가 아니고요. 내시경 검사의 중요한 요소인 거죠. 이걸 서비스로 가볍게 생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직검사를 꼭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2002년도에 어떤 환자의 위각 전벽 쪽에 궤양성 병소가 발견되었습니다. 보신 분은 딥 얼서가 있다고 했고 아마도 비나인 얼서인 것 같다 라고 디스크라이브를 하셨고요. 조직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투약 후 재검에서 위각부의 병소는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위전정부 대만이 이상하니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입니다. 저희가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위각부에 얼서 스카가 있고 전정부 대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위각부 조직검사에서 아데노카시노마 폴리 디퍼렌시에이티드가 나왔습니다. 즉 처음부터 위암이었는데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궤양약을 드렸고 궤양이 호전된 상태에서 우여곡절 끝에 의뢰가 되어 다행히 수술을 하였습니다.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큰 일이 나는 것이죠. 조직검사는 꼭 해야 합니다. 필요한 환자에서는 꼭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렵다, 아스피린을 먹고 있다, 환자가 싫어한다, 바쁘다. 이러한 이유를 대서 필요한 조직검사를 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셈입니다. 위궤양성 병소의 추적검사에서도 조직검사가 필요합니다. 첫 조직검사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가스트라이티스가 나왔던 환자이고요. 쉘로한 디프레션이었고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이후 3개월 후에 관찰을 하였을 때 병소가 불규칙한 발적형 병소로 보여서 다시 조직검사하였는데 아데노카시노마로 나왔던 경우입니다. 위암의 조직검사에서 항상 위암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심되면 재검을 해야 되는 거죠. 위내시경 조직검사의 정확도는 대략 80%로 이해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용종입니다. 조직검사 없이 용종 절제술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 건 아니죠. 저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조직검사 없이 용종 절제술이 되었고요. 이 질병의 진단에 대해서 보팅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은 과형성 용종으로 보았고 위저선 용종이라고 답하신 분도 있고 Inflammatory Fibrinoid Polyp이라고 답한 분이 있는데
또 많은 분은 아데노마나 캔서라고 답하였습니다. 여하튼 전형적인 과형성 용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과형성 용종이 아닌데 폴리펙토미를 하였던 경우입니다. 최종 병리 결과 EGC, Well Differentiated Tubular Adenocarcinoma가 나왔습니다. 리섹션 마진은 두 군데가 포지티브였습니다. 완전히 망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의뢰가 되었고요. 조직검사를 다시 하였는데 리섹션 마진에서 캔서 포지티브가 나왔고요. 짧은 기간 동안 PPI 투약 후 ESD를 시행하였습니다. 비슷한 경우입니다. 과형성 용종처럼 보였지만 전형적인 과형성 용종이 아닌지라 조직검사 하였고요.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왔습니다. 전정부 소만의 융기형 위암이고요. ESD 하기에는 매우 쉬운 위치입니다. 이 환자에서 깔끔하게 ESD가 되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조직검사를 해야 하고요. 조직검사 결과에 의거해서 치료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대장의 경우는 원스테이지 폴리펙토미라고 해서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다 치료를 하지만 위의 경우는 전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치료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어느 부위에서 조직을 채취해야 할까? 이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래된 교과서에 실린 사진인데요. 함몰형 병소와 정상인 부위의 엣지에서 시행을 하면 정확도 100%, 함몰형 병소의 바닥에서 시행하면 센시티비티 50%, 엣지 바깥에서 시작하면 20%, 2%로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고요. 즉 병소와 병소의 경계에서 해야지 가장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고요. 함몰형 병소의 바닥에서 하면 네크로틱 티슈가 많기 때문에 의외로 조직검사의 센서티비티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가 어딘지 애매한데요. 경계를 영어로 표현하면 엣지와 마진이 있습니다. 엣지와 마진은 서로 호환되는 용어로서 일상생활에서는 같은 의미로 보통 사용하는데요. 출판계에서는 패러그래프의 경계, 즉 선을 엣지라고 부르고 패러그래프의 경계, 즉 선 바깥쪽 면을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엣지와 마진은 비슷한 용어이지만 출판계에서 사용하는 관리에 따라 내시경계에서도 병소의 경계인 선을 엣지라고 부르고 엣지 바깥쪽의 일정 부분을 면, 이 부분을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이 궤양의 경우는 엣지는 curved sharp linear, 마진은 edematous elevated hyperemic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엣지를 표현하는 용어는 선을 표현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마진을 표현하는 용어는 면을 사용하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어니분하다, 이거는 마진에 해당하는 용어고요. 지그재그다, 이거는 엣지를 표현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엣지에서 조직검사 했을 때 가장 정확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항상 엣지가 정답은 아닙니다. 엘리베이티드 타입의 캔서인 경우에는 엣지라기보다는 그냥 융기부 그 자체가 암이기 때문에 융기부에서 하는 거고요. 딥 얼서러티브 리전은 엣지가 오히려 네거티브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보다 약간 바깥에서 하는 게 정확할 수 있는데 어차피 한 군데에서 한 점만 하는 게 아니고 몇 점을 하기 때문에 대략 엣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는 아산병원에서 보고한 데이터인데요. 용어가 좀 다릅니다.
제가 엣지라고 표현했던 부분을 여기서는 마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아우터 마진 60%, 이너 마진 75%, 휴머 아일랜드 100%이거든요. 그래서 얼서의 베이스에서 시행하면은 센시티비티가 오히려 낮고, 얼서 베이스에 휴머 아일랜드가 있으면 거기서 하면 가장 높다는 거고요. 휴머 아일랜드를 제외하면은 엣지의 이너 엣지, 아산병원 스타일로 얘기하면 이너 마진. 그래서 이너 마진에서 조직 검사하는 게 가장 양성률이 높겠습니다. 몇 개의 조직 검치를 얻어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과거에는 내시경이 조작능이 떨어지고 정확히 타겟 바이옵시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해라, 이게 과거의 관례였는데요. 지금은 내시경 조작능이 좋고 정확하게 바이옵시 할 수 있고, 병리과 선생님도 작은 샘플을 보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개 조직 검사를 하면 또 평소에 모양이 변하거든요. 내시경 치료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최소의 정도를 하자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가이드라인인데요.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가 추정되면 3개, 어울리 게스트릭 캔서가 추정되면 3개, 어드밴스드 게스트릭 캔서가 추정되면 어차피 EST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하면 되거든요. 특히 네크로시스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됩니다. 6개, SMT는 2개,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EGC일 때 한두 개만 해서 ESD를 하자라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은 3개 정도 한다고 해서 ESD를 할 수 있는 조기위암이 ESD 할 수 없게 변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3개를 권하고 있고요. SMT는 하나만 하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하나하나 보면 샘플을 놓치는 수도 있고 병리과 선생님이 하나만 하면은 또 애매하게 또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그래서 이러한 대략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대부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조직 검사를 하였습니다. 위 내시경이었고요. 아마 초보자가 하신 것 같은데, 위 점막에 자그마한 오돌토돌한 부분을 다 조직 검사하였고 9개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피부를 생각해 보면 점도 있을 수도 있고 기미도 있을 수도 있고 긁힌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조직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시경으로 잘 보고 유관소견상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조직 검사를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워낙 경험이 짧다 보니까 걱정돼서 모든 걸 조직 검사를 한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9군데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다 표시를 하는 데는 30분은 걸렸을 겁니다. 30분 동안 환자에게 고생을 시켰는데 아무 결과도 없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물론 이해합니다. 초보자들은 아직 눈이 충분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 많으신 분보다는 조직 검사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다. 만약에 6번에서 암이 나왔다 하면은요, 실제로 어디가 6번인지 알기도 어렵고요. 다시 들어가 보면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곳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가장 의심되는데 한두 군데에서 조직 검사를 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너무 걱정되면 맥시멈 4개까지만 하세요. 저희 병원에서는 4곳 이상에서 조직 검사를 하면 제가 불러다 혼을 냅니다. 가장 의심되는 곳 맥시멈 4곳만 해라,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내시경 검사를 하셨는데요. 매우 많은 조직 검사를 하셨습니다. 위 내시경에서 6군데에서 7개의 조직 검사를 하였고요. 대장 내시경에서 7곳에서 9개의 조직 검사를 하였습니다. 도합 16군데 조직 검사를 하였는데 특별한 소견은 하나 없었습니다. 16타수 무안타.
네, 내시경 유관 소견이 중요합니다. 16타수 무안타는 좀 너무 심했습니다. 네. 선종까지 따져서 최소한 2할 때 내지는 3할 때는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너무했다. 이러한 많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결과 기록을 빼놓고 위 내시경을 하는데 13분이 걸렸고요. 대장 내시경은 삽입하는데 5분이 걸렸지만 이 많은 조직 검사를 하느라고 거의 2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한 명을 하는데 9시 31분부터 결과 넣고 다 따지면은 10시 반까지 1시간 동안 검사를 했는데 꽉 나왔거든요. 의사는 의사대로 고생하고 환자는 환자대로 고생하고 이 환자 하느라고 너무 많이 밀려서 다음 환자도 컴플레인이 나오고 네. 조직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경우까지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내 눈의 실력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트로픽 메타플라스틱 가스트라이티스가 있고 한 군데 손종 같은 게 보였는데요. 조직 검사는 이렇게 많이 하였습니다. 의심했던 한 곳만 아데노마가 나왔거든요. 저 같으면 한 곳만 조직 검사 했겠습니다. 이 많은 조직 검사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여하튼 아무리 배우는 단계라 하더라도 맥시멈 4개 이상은 하지 말도록 권합니다. 이러한 의뢰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바디 뮤코잘 체인지가 여러 군데 보입니다. 매시브 바이옵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의뢰드립니다. 매시브 바이옵시라는 것은 저로서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살펴보았는데 매시브 바이옵시는커녕 바이옵시 할 곳이 없었습니다. 네. 내시경 경험이 너무 짧은 분이 걱정돼서 보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안 했습니다. 조직 검사 하게 되면 위치 표시 및 검체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아주 오래된 멋진 클래시컬한 의뢰서입니다. 멋진 사진을 통해 전 정부 프리파일로릭 에어리어에서 조직 검사했다는 게 쓰여져 있고 멋진 결과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엄청나게 잘된 의뢰서인 거죠. 그 환자 내시경을 보았더니 위 전정부 소만에 화살표로 표시된 병소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아데노카시노마 모더레이트 디퍼런셜이 나왔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랜덤 바이옵시 15곳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에서 암이 나왔다고 오신 분인데요. 내시경 사진을 보았더니 피투성이고 이 중에서 어딘서 한 군데인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비록 의뢰를 받았지만 원래 하셨던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저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랜덤 바이옵시는 바이옵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인데 조직검사에서 Moderate Differentiated Tubular Adenoma Carcinoma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Site Not Specified 기록을 안 남긴 거죠. 저희가 재검을 해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환자분에게 당신은 암이 나왔는데 재검해봤더니 안 보인다. 암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위치를 기술하지 않은 조직검사는 조직검사가 아닙니다. 두 곳에서 조직검사를 해서 한 통에 넣었다고 오셨고요. 암이 나왔는데 제가 받은 의뢰서에서는 전정부 전벽은 암인 것 같고 위체 하부 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추정의 조직검사 결과 추정의 의뢰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개를 섞어서 나왔는데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조직 검사가 나가는 과정에서 바틀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바틀에 세 개의 검체가 담겨져 나간 상태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엔트론 병번이 나쁜 것 같다. 이러한 추정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다시 해봤는데요. 엔트론 병번은 암이었고 위치하부 소만 앵글 직상방 병변은 아데노마 with high-grade dysplasia였습니다. 둘 다 병이었던 거죠. 섞어서 암이 나왔다고 그중 하나는 괜찮고 하나는 문제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부위에서 조직 검사를 하여 한 통에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학생의 시험을 봐서 평균을 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경우는 아주 잘 된 경우인데요. 위치하부 후벽에 암이 있다고 나왔는데 사실 위치하부 후벽이라고 쓰여져 있었으나 내시경을 다시 보았더니 어딘지 알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시경을 시행하신 선생님께서 조직검사 직후에 오른쪽 위 사진처럼 조직검사 해놨기 때문에 제가 내시경을 다시 해서 그 병소를 찾을 수 있었고요. 정확히 로컬리게이션이 되었기 때문에 ESD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미분화 혼재암, 시그넷 링셀 카시노마 70%, 모더레이트 디퍼런시에이트 아데노카시노마 30%, 18mm 라미나 프로프리에 국한된 조기 위암. 네. 내시경을 시행하신 분이 정확하게 위치를 기술하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것에 말미암아 환자는 아주 잘 치료를 받았던 그런 경우고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 검사를 받았다면 오리무중으로 빠질 뻔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직검사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출혈 위험입니다. 절대로 조직검사를 하면 안 되는 경우는 베릭스입니다. 건강검진 상황에서도 가끔 사망하시는 예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베릭스 조직검사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베릭스가 의심되면 조직검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파ን크레아스 캔서 때문에 코라테랄 베슬로 인한 베릭스가 생겼던 경우이고요. 조직검사를 했었는데 큰일 날 뻔하다가 다행히 해결됐던 그런 경우입니다. 절대로 조직검사를 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작은 조기위암이었고요.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조기위암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기위암으로 알고 오셨기 때문에 내시경 이후 CT 검사를 위해서 CT 검사실에 대기하던 중 싱코프가 생겨가지고 다행히 잽싸게 지혈술을 하였던 경우인데요. 그냥 내시경 조직검사를 하고 집에 갔더라면 가다가 출혈을 하셨겠죠. 빨리 응급실로 오셔서 지혈술을 하셨겠죠. 이러한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섭다고 조직검사를 안 하실 거면 내시경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출혈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주의해도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출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드문 출혈은 의사의 잘못이 아닌 것이고 조직검사라는 프로시저가 가지고 있는 인테그랄한 한계점입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조기위암이었고요. 외래 방문 전에 멜레나를 보셨고 혈압이 떨어졌던 분이고요. 다행히 내시경을 했는데 피떡은 있지만 피는 멎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직검사 후 출혈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우발증이다.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위체하 상부 후벽에
작은 점막 병소가 보였고요. 했는데 피가 계속 나가지고 클리핑을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클리핑을 한 경우고요. 클리핑이 ESD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장벽은 훨씬 얇고 대장은 원래 염증이었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파이브로시스가 타이트하게 생기는데요. 위는 애시당초 염증이 있는 거고 일정 부분 파이브로시스가 있어도 ESD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혈이 된다. 1분 이상 기다렸는데 멎지 않는다 싶으면 과감하게 코아귤레이션이나 클리핑을 하셔도 됩니다. 이 환자는 ESD를 하였고요. 전혀 문제가 없는 조기위암이었습니다.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를 쓰던 환자에서 조직검사 후 출혈이 생겨 하이포볼레믹 샥이 됐다.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 건데요. 이런 게 의료 분재화 된다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실 의료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송이 무서워서 조직검사를 못하겠다 하는 상황이면 내시경 검사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다. 일정 부분의 법적 위험을 떠안는 게 의사의 도덕성이 되겠습니다. 내시경을 위하여 아스피린을 끊고 있던 환자에서 발생한 스트로크입니다. 2020년 현재 이러한 것은 잘못된 의료행위로 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이드라인은 조직검사를 위해서 아스피린을 끊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최근의 가이드라인 중에서는 아스피린 끊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한 5년 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3일 정도 끊도록 된 가이드라인이 일본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걸 고려할 때 현행은 아스피린을 끊지 않도록 하는 게 옳고 혹시 끊더라도 3, 4일 이상 끊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환자가 아스피린을 드시고 있다는 이유로 조직검사를 해야 될 병소에서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잘못된 의료행위입니다. 현재 데이터는 아스피린을 끊고 한 조직검사와 아스피린을 끊지 않고 한 조직검사에서 출혈률의 차이가 없다가 현재 의학적 근거이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ESD도 아스피린을 끊고 하는 ESD와 아스피린을 끊지 않고 하는 ESD의 차이가 없다는 논문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아스피린 때문에 조직검사를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암 진단 후 아스피린을 끊고 재검을 위해서 의뢰되던 중 그 중간에 멀티플 엠볼릭 인파크로 문제가 생겼던 환자입니다. 아스피린을 끊지 말아야 될 환자에서 아스피린을 끊으면 출혈률은 감소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는 뚜렷하게 증가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끊지 않도록 권하는 건데 의료 관행상 일주일 끊고 오세요 라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고요. 끊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과거에 끊었기 때문에 끊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료를 하는 것으로 관행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스피린 때문에 조직검사를 안 했다는 것으로 오신 분인데요. 불필요한 일이죠. 불필요한 재검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스피린은 끊지 않고 조직검사를 하였고 암이 나와서 수술을 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소독에서 사용하는 reusable 포셉을 사용하였는데요. 최근에는 감염 이슈 때문에 싱글 유즈 포셉을 사용합니다. reusable 포셉은 가격이 5에서 10만원, 싱글 유즈 포셉은 7,000원에서 만원인데요. 아무래도 저가로 만들기 때문에 싱글 유즈 포셉은 좀 정교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샤프하지 않고요. 조직검사를 하였을 때 좀
샘플이 잘리는 게 아니고 뜯겨져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오히려 출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reusable 포셉을 사용할 때처럼 눌러서 사용하면은 너무 많은 샘플이 뜯겨져 나오면서 출혈의 위험이 있거든요. 따라서 싱글 유스 포셉을 사용할 때는 좀 가볍게 터치하는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조직 검사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익숙해지면 출혈률은 차이가 없습니다. 조직 검사는 얼마나 정확할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80%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 검사의 정확도를 논하기에 앞서 암은 과연 정상과 뚜렷하게 구분되는가? 정상과 암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요. 그 중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병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조직 검사 자체가 좀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왜냐? 사람의 몸에 생기는 병은 아날로그이기 때문이다. 좋은 놈, 나쁜 놈,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고 그 중간도 많다. 이런 얘기인데요. 조직 검사는 부분 검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진단을 붙여야 됩니다. 이걸 보고. 너무 쉬운 거죠. 아, 해바라기에 있는 벌이구나. 그러나 부분만 봐가지고는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조직검사의 한계입니다. 내시경 유관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록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암이 틀림없다. 그러면 즉시 재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보만 타입 4처럼 너무나 틀림없이 암이다. 그러면 조직검사에 암이 나오지 않았어도 수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암의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생각해서 조직검사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좀 간격을 두고 몇 달 내지는 1년 후에 재검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내시경 유관소견상 어느 정도 암이 의심되는지 일단 판단하는 게 클리니션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좌측 상단 사진을 보면 위에 주름이 디퓨즈하게 두꺼워져 있고 주름과 주름 사이에 골짜기가 가까워져 있으면서 두꺼워진 주름의 표면은 모자이크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퍼 GI 시리즈에서는 위에 일부분이 펴지지 않은 소견이었고요. CT에서는 위 벽이 두껍게 잘 펴지긴 합니다만 두꺼워진 부분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소견입니다. 포만 타입 4입니다. 조직검사 여러 번 해서 암이 나오지 않았지만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SMT 양상이긴 하지만 탑이 이레귤러하게 이로우전이 되어 있고 언이븐합니다. 일반적인 레이오마이오마나 기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즉시 조직검사 재검을 하였고 위암으로 나와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위 각 직상방 후벽에 융기 및 함몰형 병소가 있었고요. 2년 후 내시경 검사를 하였는데 내시경 조직검사에서는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으나 내시경 하신 선생님께서 2년 전 사진에 비해서 약간 커졌고 그보다 더 문제는 뚜렷한 중앙함몰 부위가 생겼다. 아무래도 이상하니 큰 병원 가서 재검해 보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던 분이고요. 다시 재검을 해보았고 중앙에서 조직검사 하였을 때 암이 나와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비록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았으나 내시경 유관소견상 암을 의심하고 환자를 의뢰해 주신 그 선생님 덕분에 이 환자는 생명을 건진 것이지요. 내시경 유관소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조직검사에서는 에이티피칼이 나왔지만
모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기함몰 폴드 재검을 하였습니다. 암이 나왔고 수술을 하였고 2.5cm 프로퍼 머슬 캔서였습니다. 여기서 비전형적 세포가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워낙 애매하고 병리 의사들에 따라 표현하는 양식도 달라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와 같은 설명서를 만들어서 환자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비전형적 세포는 아티피아는 세포의 모양이 정상이 아니란 뜻이고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상당히 다양하다. 단순한 위염이나 위궤양 때문에도 에이티피칼이 나올 수 있으나 전암성 병소, 아데노마 혹은 캔서에서도 에이티피칼이 나올 수 있다. 재검을 해볼 거고 전체적으로는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비종양성이 절반, 선종이나 위암 같은 종양성이 절반이다. 혹시 처음에 암이 나오지 않아도 재검할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직검사를 하십니까? 100개의 내시경을 하면 몇 개의 조직검사를 하시겠습니까? 조직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선종이나 암 발생률이 높다, 발견율이 높다 라는 게 우리나라 및 서양의 데이터이기는 한데요. 과연 그 많은 조직검사를 하는 게 환자에게 좋은 아웃컴으로 연결되는가?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많은 조직검사를 하여서 얻어지는 대부분의 병소는 기껏해야 작은 아데노마이거든요. 어드밴스드 캔서가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효율과 조직검사의 합병증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직검사 비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컨센서스는 없습니다. 공단 검진과 자가 검진이 있습니다. 공단 검진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하는 거고요. 자가 검진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행위별 수까지에 의하여 추가 처방이 나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단 검진에서 조직 검사를 너무 많이 하면 정해진 펀드 내에서 조직 검사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순이익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혹 공단 검진인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조금 적게 하고 자가 검진인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조금 많이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공단 검진하고 자가 검진이 환자에게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내시경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양심적인 의사들은 공단 검진인지 자가 검진인지 상관없이 똑같이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올바른 태도이고요. 그러나 현실 의료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진 세팅에서 조직 검사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데노마나 캔서의 발견율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대부분 작은 로그레이드 아데노마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위암 발견율이 떨어지지 않는 한 조직검사율을 10% 미만으로 하자라는 게 많은 프리펙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10% 이하라는 게 일본의 보통 데이터고요. 한 지역에서 보여준 데이터인데 처음에는 그 지역 건강검진 도입 당시에는 20% 정도 조직검사를 했으나 내시경 의사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홍보함으로써 암 발견율은 떨어지지 않았으나 조직검사는 10%대로 줄일 수 있었다. 이런 데이터를 자랑스럽게 보여준 걸 보았거든요. 꼭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게 좋다. 몇 퍼센트라고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확인을 해보았는데 864건의 위내시경 중 489건에서 조직검사가 시행되어 약 57%의 조직검사율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10%인데 너희는 57%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환자 중 한 30% 환자는 아데노마나 암으로 의뢰된 환자인 관계로 처음부터 조직검사 하도록 미리 되었던 환자이고요. 실제로 스크리닝 개념으로 비특이적 증상으로 내시경을 하는 환자에서는 약 15% 정도에서 조직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세팅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생각해 볼 때 완전히 무증상 성인의 건강검진에서는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 많으면 더 좋냐? 좀 더 논의한 건데요. 자세한 관찰을 하는 게 좋냐, 많은 조직검사를 하는 게 좋냐? 조직검사를 많이 하면 간혹 암이 나오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은 병소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내시경인데요. 전 정부 전벽에 위암이 발견돼서 조직검사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총 검사 시간은 126초, 사진은 34장, 3.7초마다 한 장의 사진을 찍으신 울트라 슈퍼 패스트 내시경인데요. 암까지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잘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저는 이런 내시경 검사는 대학가에서는 볼 수 없는 무림의 고수들이 하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의뢰를 받다 보니 이러한 무림의 고수들이 발견하는 병소는 대부분 이처럼 전정부 전벽, 즉 제일 발견하기 쉬운 곳에 있는 병소만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좀 어려운 부위의 병소는 놓칠 가능성이 매우 많다. 내시경을 2분 전후에 하는 이런 것으로는 아주 쉬운 곳에 있는 위암은 발견할지 모르나 조금 까다로운 곳, 폴드 사이, 푼두스에 있는 병소는 거의 다 놓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내시경을 잘 하시는 선생님이라고 감탄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다가는 놓칠 텐데 라고 걱정을 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위내시경 검사의 표준 시간은 5에서 6분이 적당합니다. 한 사람당 5분 이상은 검사를 하자. 5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직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빠른 내시경보다 바른 내시경입니다. 빨리 하는 내시경이 좋은 내시경이 아니고요. 바르게 하는 내시경이 좋은 내시경입니다. 조직검사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검사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채취하고 보관하고 기록을 해야 되고요. 기록 없이 검사만 하는 것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직검사의 개수 및 비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내시경 조직검사는 현실 의료에서 너무 빠른 내시경, 불충분한 교육, 불완전한 관찰을 컴펜세이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직검사의 목표 비율을 정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뭔지 모를 때 자세히 보고 천천히 생각하고 색소도 뿌리고 조직검사하고 이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조직검사하고 끝낸다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관찰을 컴펜세이션하는 측면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서 조직검사가 이상적인 경우보다 조금 많이 시행되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